이번 강좌는 하이브리드 앱 중국 강좌가 되겠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기초 강좌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하이브리드 앱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크로스 도메인 통신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강좌에서 다뤘던 그 노트패드를 가지고 어, 코드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로스 도메인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는 그 같은 도메인, 그러니까 동일한 도메인 내에서만 통신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도메인이 예를 들어서 자 www.aa.com이라고 하는 도메인이 있어요. 그렇다면 해당 이 도메인에서 어떤 페이지를 로딩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a.html이라고 하는 문서를 로딩을 했습니다. 이제 불러온 거죠. 그렇다면 이 a.html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자바스크립트를 로드한 도메인이 예를 들어서 www.aa.com이다 라고 했을 때 이 해당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떤 다른 어떤 그런 코드를 만약에 그 호출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자바스크립트가 aa.com에 있는 또 다른 자바스크립트여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b.html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물론 이게 이제 b.html일 수도 있고 뭐 순수하게 그냥 뭐 JS 파일일 수도 있습니다. 뭐 링크에서 이제 스크립트에서 해당 자바스크립트를 불러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a.html에 포함되어 있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떤 다른 그 문서에 있는 어떤 내용을 통신을 한다든지 내용을 가져올 때 만약에 bb.com이라고 하는 도메인에 있는 일부의 내용을 자바스크립트에서 가져온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통신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는 같은 도메인 내에 있는 어떤 그 도메인에 있는 어떤 내용, 데이터들을 가져올 수 있고 통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바스크립트의 기본적인 정책이기도 합니다. 기본 정책. 이것을 이제 동일 출처 정책이라고 해요. Same Origin Policy라고 합니다. 동일, Same Origin Policy라고 해요. 이런 동일 출처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보안적인 것 때문에 그렇죠. 보안성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악의적으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어떤 다른 곳에서 만약에 이런 그 가져온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무단으로 액세스를 할 수 없도록 다른 도메인에 있는 그 데이터를 무단으로 액세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정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AJAX에 대한 부분을 배웠는데 AJAX라고 하는 건 뭐예요? AJAX 통신을 한다는 거죠. 사실은 즉 AJAX 통신이라는 건 뭐예요? 자, 기초강좌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통신이 AJAX 통신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AJAX 통신은 서버에 있는 서버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서버와 통신을 하는데 어, 페이지는 그대로 두고 서버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는 방식이 바로 AJAX 통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서버에 있는 아, 데이터를 가져와서 통신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AJAX 통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AJAX 통신을 할 때 보면 어, 같은
도메인 내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와요. 그게 특징입니다. 만약에 다른 도메인에 있는 내용을 가져온다라고 하면 통신을 할 수가 없어요. 즉 여기서 말하는 다른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크로스 도메인이에요. 그래서 크로스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도메인을 의미합니다. 도메인이 다른. 예를 들면 www bb.com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가져온다. 내용을 가져온다. 라고 한다면 AJAX 통신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AJAX 통신을 통해서 가져올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Same Origin Policy라고 하는 동일 출처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안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보안 관점에서 이런 동일 출처 정책이 이 적용이 된 거고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 다른 도메인에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크로스 도메인 통신을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JSONP라고 하는 JSONP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AJAX에서 크로스 도메인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물론 이제 프록시 페이지라고 해서 프록시 페이지를 이용한 그런 방법이 있긴 한데요. JSONP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JSONP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JAX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설명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동일 도메인 내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통신을 의미하는 건데, 이때 이제 이 AJAX 통신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바로 풀 브라우징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해요. 풀 브라우징. 풀 브라우징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풀 브라우징이라는 얘기는 페이지를 새로 고침한다는 얘기죠. 리로드 한다는 얘기예요. AJAX 통신은 리로드를 하지 않아요. A.HTML에 있으면 필요한 것만 가져와서 A.HTML은 그대로 두고, 그래서 항상 그 페이지에서 사용자는 어떻게 해요? 작업하던 것을 계속 작업할 수 있으면서 어떤 다른 곳으로부터 어떤 응답이 오게 되면 그때 이벤트가 일어나서 그 부분만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개념도 정리를 해주세요. 풀 브라우징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jQuery 모바일 웹 앱은 기본적으로 이런 AJAX 통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처음에 한번 실행이 되면, 즉 풀 브라우징에 대해서 한번 실행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다른 페이지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 모두 AJAX 통신을 이용을 해서 처리가 됩니다. 링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폼 처리라든지 이런 경우에 jQuery 모바일에 관련을 해가지고 모두 AJAX 통신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런 AJAX 통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코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모든 동작들이 거의 다 jQuery 모바일에서 알아서 그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폼 태그를 이용을 해서 어떤 외부 서버에 연결을 하고 서버에 요청을 하는 거, 물론 외부 서버라는 것은 아니고 이제 같은 도메인 내에 있는 서버가 되겠죠. 도메인이 같은 서버가 되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 AJAX에 의해서 통신을 한다라는 거죠. 풀 브라우징을 하지 않고. 그렇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jQuery 모바일의 통신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크로스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우리가 좀 설정을 달리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보통 HTML 태그를 이용하다 보면 이제 앵커 태그를 이용해서 링크를 걸 경우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요. href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링크를 걸어줍니다. 링크를 거는데, 자, 이 경우에 현재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웹 앱의 같은 경우 A라고 하는 예를 들면 웹앱의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주소가 있으면 a.com에서 도메인이 a.com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a.com이라고 하는 도메인 웹 앱에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앵커 태그를 이용해서 물론 앵커 태그를 이용할 경우에 같은 도메인 경우라면 문제가 되질 않지만 이 경우에 만약에 이와 같이 다른 도메인에 있는 이러한 어, 문서와 링크를 건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에는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뭐 jQuery 모바일에서 AJAX 통신을 하게 하느냐? 그게 가능하냐?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당연하죠. 이거는 AJAX 통신에 대한 의문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앵커 태그를 이용을 해서 다른 사이트에 있는 다른 도메인에 있는 어떤 그런 문서와 연결을 할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AJAX 통신이 되질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AJAX 통신이 되질 않아요. AJAX 통신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예, 동일 도메인을 이용하는 그런 정책을 따르고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수행이 되는 거냐?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웹 앱은 a.com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풀 브라우저 방식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즉, 풀 브라우징이라는 방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 고침하는 거죠. 아주 전통적인 어떤 그런 어, 어, 전통적으로 우리가 웹사이트를 연결을 시킬 때는 AJAX가 나오기 전에는 항상 풀 브라우징 방식을 이용을 했습니다. 새롭게 페이지를 리로딩하는 어떤 그러한 리로딩이라기보다는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는 거죠. 새롭게 물론 리로딩 맞죠. 그래서 이제 풀 브라우징 방식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AJAX 통신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거는 또 다른 웹 앱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웹 앱. 그러니까 전통적인 풀브라우징 방법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화면을 새로 고침해서 동작을 시킨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그 jQuery 모바일은 동일 도메인에서 동작을 하는 그러한 단일 HTML 모델입니다. 단일 HTML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죠. 단일 HTML 모델. 즉 다시 얘기해서 이 얘기는 이런 단일 HTML 모델로 동작하는 AJAX 통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러한 전통적인 풀 브라우징 방식을 이용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지금 실행 중인 a.com이라고 하는 이 웹 앱을 종료를 하는 거예요. 현재 예를 들면 이런 다른 웹 앱이 B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웹 앱을 A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이렇다면 A라고 이런 풀 브라우징 방식을 이용해서 즉 앵커 태그를 이용해서 이런 B라고 하는 앱을 호출을 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A라고 하는 앱을 종료를 시키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앱을 새롭게 실행시킨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쉽게 설명하면 현재 A라고 하는 앱을 종료를 하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앱을 시작시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앱을 종료하고 B라고 하는 앱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 이 경우에는 A라고 하는 앱에 있는 모든 제어권을 전부 B에다 넘겨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죠? 현재의 제어권을 B라고 하는 새로 시작하는 어플리케이션에다가 넘겨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어권을 이동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이렇게 다른 웹앱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앵커 태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앵커 태그를 이용하는 방법 중에 이제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href 속성에다가 다른 도메인의 주소를 적어주면 돼요. 그런데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옵션을 속성을 이런 식으로 릴 속성을 자 뭐라고 적어주냐면 external이라고 외부란 뜻이죠. external이라고 하는 이런 값을 적어줍니다. 이게 속성을 적어줘요. 이런 의미는 아하 이거는 다른 웹앱을 다른 웹앱을 실행시키겠다, 다른 웹앱과 연결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명시적으로 표시를 하는 그렇죠?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거를 굳이 적지 않더라도 잘 수행이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좀 더 명확하기 위해서 이렇게 속성을 적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속성이 있어요. 자, 어떤 속성이 있냐면 데이터 ajax equal false라고 하는 속성을 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false. 이 경우에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데이터 ajax false라고 하는 거는 ajax를 끄겠다는 뜻이에요. ajax 지금 현재 ajax 통신을 끄고 풀 브라우징 방식을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이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재 웹앱이 실행되고 있는 브라우저에서 다른 웹앱으로 교체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어, 사실 이제 요 real external이라고 하는 요 옵션은 어, 적어주지 않아도 돼요. 예, 적어주지 않아도 되고요. 동일 도메인에서도 이게 또 이렇게 적은다 하더라도 동일 도메인에서도 잘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무의미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표시를 하지 않는데 근데 외부적으로 이렇게 연결할 때 보통 이런 그 속성을 단다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다른 도메인을 사용할 경우에 이걸 이렇게 이제 적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에이작스 펄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타겟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HTML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요거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자, 언더바 블랭크. 자, 타겟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느 창에다 띄워줄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정하는 그런 속성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언더바 블랭크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브라우저를 열어서 실행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브라우저를 열어서 다른 웹앱을 실행시키겠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명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크로스 도메인과는 약간 좀 의미가 좀 틀린 거죠. 다른 웹앱을 실행시킨 거지만 이 경우에는 완전히 그냥 웹을 종료를 시키고 새로운 웹을 실행시키는 거고 크로스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웹을 실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웹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 근데 뭐 통신하고는 좀, 물론 통신이라고도 할 수 있죠.
통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완전히 현재 웹을 종료시키고 앵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웹을 종료를 시키고 새로운 웹을 실행시키는 거니까 크로스 도메인 통신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로스 도메인 통신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P라고 하는 방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JSON P 방식이 있는데 그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 JSON P 방식이 어떻게 보면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방법 이외에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JSON P 방식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JSON P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기초 강좌에서 사용했었던 파일을 좀 하나 좀 가져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employee data.js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요거 말고 JSP 파일을 좀 불러올게요. JSON data.jsp 파일이 있네요. 자, 요 파일을 좀 복사를 해서 요거를 자, 새로운 여기에다가 data.jsp로 저장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요 이제 기초원대에서 사용했던 그런 JSON 데이터입니다. 자, 그러면 JMobile 1에서 그다음 코드를 좀 작성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JSON 데이터를 서버에서 가져오는 방법, 우리가 한번 기초원제에서 배웠었죠. 네. 그 방법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용하시는데 몇 가지 차이점이 있긴 한데요. 그 차이점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강좌에서 했었던 데이터를 좀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내용을 좀 카피를 좀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제이슨 데이터 가져오기로 해서 한번 예제를 우리가 사용했었는데요. 요 예제를 그대로 이용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코드만 스크립트 부분만 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거의 내용은 비슷한데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부분만 좀 부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getData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좀 만들고요. 펑션 그리고 init이라고 하는 함수도 하나 만들고 다큐먼트 ready에서 init으로 자 먼저 init 부분은 해당 버튼 있죠. 예. 가져오기 버튼 원이네요. 버튼을 클릭하면 이 getData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id는 btn1이 되겠고요. 원을 클릭하면 펑션에서 자 호출을 하는데요. 일단은 ajax 함수로 호출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는 이제 AJAX는 기본적으로 자, 이와 같이 설정해주는 값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먼저 URL, URL 지정을 하고요. URL은 지금 저희가 어떻게 되냐면 127. 그냥 해당 우리 지금 로컬 서버에 있는 주소죠. 127.0.0.1이죠. 1이고 EX 지금 있는 폴더가 EX4예요. 그래서 우선 일단 포트를 좀 지정을 하고요. 8080 포트 지정하고 그 다음에 EX4에 가져올 데이터가 JSON 데이터죠. 그래서 JSON data.jsp 자,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타입을 좀 지정하시면 타입은 get으로 지정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바로 JSON p callback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callback 그리고 callback 펑 요걸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JSON-P 그리고 success 성공하면 get data 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요거죠. 요 함수를 호출하는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JSON P callback이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도메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JSON 데이터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적어줬어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JSON P callback 요거 자, 그 다음에 get 데이터에서는 가져온 데이터 내용을 화면에 뿌릴 겁니다. 뿌리는데 텍스트 아이디 자, 이 부분이죠. 요거는 이제 자, jQuery 먼저 한 가지 데이터를 가져오면 데이터의 객체 이름이 유저니까 이거를 유저라고 할게요. 이름을 객체명을 유저라고 하고 요거를 인자를 통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라고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에 유저 객체를 가져옵니다. 요거는 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기초 강좌에서 우리가 학습을 했기 때문에 자, 충분히 이해를 하시라 보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아이디 맞나요? 네임 텔 이메일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디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벨 자, 그리고 유저 아이디 유저 아이디 맞죠? 예, 유저 아이디 적어줍니다. 자, 이거 그대로 좀 카피를 좀 할까요? 아이디 그 다음에 네임 자, 그리고 텔이었죠? 텔. 이게 또 헷갈리네요. 소문자인지 대문자인지 예, 다 전부 대문자죠. 자, 텔 자, 그리고 이메일 자, 이거는 이메일 그쵸? 전부 소문자입니다. 텔 네임 자, 이렇게 해서 해당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콜백 펑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JSONP의 콜백 이게 중요하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 콜백 펑으로 정해줬으면 요 JSON 데이터 부분 있죠. 예, 여기에다가 요 함수명을 적어주시면 돼요. 똑같은 이름으로 callback function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함수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당 요 callback function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하는 거죠. 호출을 해서 이걸 이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걸 뭐 callback function이라고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이걸 뭐 JSONP라고 하겠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 부분도 자 저장을 하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역시 JSONP로 바꿔주는 거예요. JSONP로요. 이렇게 되면 이제 타입과 이렇게 이제 혼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 바꾸기 위해서 뭐 callback JSONP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callback만 넣으셔도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도 callback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callback 저장을 하고요. 여기도 오타가 있네요. 자, 유저, 네, 오타.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 자, 요거 중요합니다. 예, 아주 중요해요. 요 콜백 처리해줘야 되는 부분, 요거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F12 자, 제이슨 데이터 가져오기 에러가 났습니다. not find 자, 어디서 not find가 났나요? 콜백 자, 다시 한번 볼게요. JSON P 콜백에서 콜백이고요. 예, JSON에서 다시 자, 제가 저장을 안 했었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제이슨 제대로 가져가지죠. 조금 전에 이분이 어디가 저장이 안 돼 있었던 모양입니다. 콜백으로 안 바뀌었었나 봐요. 요거는 이게 이름 바꿔주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뭐 J로 하면 함수를 이 부분을 J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제가 이걸 저장을 안 했었던 모양입니다. 저장을 하고요. 다시 한번 수행을 해볼게요. JSON 데이터 제대로 가져오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렇다면 이게 제이슨과 뭐가 틀린 거냐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URL 도메인이 틀려요. 도메인 네임이 여기는 도메인 네임이 127.0.18080이죠. 그 다음에 실제 웹이 실행된 것을 보면 자, 실행된 것을 보면 URL 도메인이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메인 자체가 틀려요, 지금. 그쵸? 도메인이 틀린데 지금 127에 있는 데이터를 지금 갖고 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도 기초강좌에서 한번 테스트할 때 에러가 났었습니다. 이 경우에 도메인이 틀려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면 사실은 만약에 이 부분을 없애주면 자, 어, 이 부분을 없애고 우리가 예전에 했던 방식 기존에는 어떻게 있었냐면 이거를 이제 제이슨으로 바꿔줬죠. 파싱을 한번 해줘야 되니까 제이슨 점 parse 하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유저 이렇게 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음, 이거는 이제 텍스트로 바꿨죠. 텍스트 자 이렇게 했어요. 저장을 하고요. 그 대신 요거 이제 제이슨 형태로 바꿔야 되니까 이 함수를 지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테스트를 했어요. 저장을 하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리로딩을 하면 제이슨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나요 없나요 봅시다. 못 가져와요.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cannot 로드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주소에 있는 제이슨 데이터를 로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로드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도메인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AJAX 통신은 동일 도메인 내에서 이 통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이게 되려면 여기에 있는 주소가 동일 도메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랑 요거랑 같은 도메인 이 주소로 바꿔야 돼요. 자 그럼 이 주소로 바꿔볼게요. 컨트롤 C에서 자 붙여넣기를 하면 이 경우에는 도메인이 같죠. 같은 도메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거를 자 리로딩을 해서 이번에 가져오기를 하면 이번엔 제대로 가져와 주죠. 같은 도메인이기 때문에 그죠? 예, 이거는 이제 AJAX 통신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같은 도메인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만약에 이게 이제 크로스 도메인으로 한다면 지금처럼 그냥 여기서 실행을 해서 도메인 네임이 틀리다면 이게 실행이 되는 게 아니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 상황에서 다시 실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경우에는 못 가져와요. 도메인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에이작스 통신의 그런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를 JSONP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다시 자 원래 상태로 J로 이렇게 해주고요.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다시 저장을 해서 이 경우에는 도메인이 다르더라도 자 리로딩을 한 다음에 도메인이 다르죠. 지금은 웹 자체가 그럼 다른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 거예요. 문제없이 가져올 수 있죠. 그렇죠? 이게 바로 JSONP를 이용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크로스 도메인 통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서버의 연동 방법에 있어서 JSON-P 말고도 제이슨 방법, JSON-P 즉 AJAX 통신 말고도 다른 서버 연동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